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원딜 포지션에 대한 강연 두 번째. 원딜은 깨뚜로 플레이한다. 그럼 가봅시다. 원딜의 성향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으며 이것은 곧 원딜의 2차 전직을 뜻한다. 원딜들의 성향은 그런 어떤 게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원딜을 다룰 수 있는 성향, 두 번째로 숨겨져 있는 원딜을 다루어야 하는 성향, 세 번째로 성향에 맞는 원딜을 다루어야 하는 성향, 네 번째로 상황에 따라 원딜을 다루어야 하는 성향. 여기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성향을 깨우쳐야 합니다. 깨우쳐서 모든 사용 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향은 현재 메타에 있는 원딜들을 카운터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을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티어 챔피언을 맴도는 그런 챔피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죠. 대문체로 숨겨져 있는 챔피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밴도 잘 당하지 않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향. 세 번째 성향은 결국에는 다른 원딜들을 다 들어보아도 끝내 자신만의 픽으로 돌아오는 그런 원딜러들을 말합니다. 이 픽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대부분의 원딜 원챔 유저들이 이 세 번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향은 여러 챔피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항상 무난함을 칭하는 원딜. 챔피언들을 돌려가며 플레이하는 유저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당히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유저들이 이 네 번째 성향인 경우가 많아요. 이 네 분류에 정말로 하나의 성향만을 가져도 자신이 티어를 올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성향은 그때그때 맞는 챔피언을 고르며 전략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며, 두 번째 성향은 숨겨진 픽들로 1티어 챔피언들을 맴도는 그런 숨겨진 픽들로 상대가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성향은 그저 하나만을 밀고도 완벽히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인이 되라는 소리죠. 세 번째 성향은. 네 번째 성향은 메타에 맞는 무난한 픽들로 돌려가면서 게임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자신이 제대로 알고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딜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챔피언인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자신의 성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라인저 존나 세게 가고 싶은데 라인저 존나 약한 이즈리얼 또 뭐 있냐, 뭐 어쨌든 약한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들, 그런 라인전 약한 애쉬, 카이사, 징크스 이런 병신같은 챔피언들을 하면 절대로 내 실력을 뽐낼 수가 없다고요. 게다가 오히려 또 라인전을 약하게 하고 한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방금 말한 챔피언들이 또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자신의 성향과 다르게 라인전을 강한 챔피언을 한다? 그러면 내 실력을 뽐낼 수가 없어요. 자신은 한타를 보는 유형의 사람인데 라인전을 세게 가져가서 라인전에서부터 피지컬을 뽐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내 실력을 뽐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어떤 점에서 특출한지 알아내어 그 점을 완전히 부각시켜서 게임을 하고 실행시키면서 실력을 뽐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공통으로 1차 전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깨달음의 수치에 따라서 자신이 2차 전직을 어느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1차 전직을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를 보면 챔피언을 고르며 메타에 확실하게 대응한다. 아이니 카로스. 통계를 보면 게임을 하긴 하나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느낀다. 포도데이 라포스. 항상 메타에 상관없는 픽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키드 자비언이. 네 번째로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하비로프 잔느. 이후 이 네 가지 원들의 성향을 그저 원들의 2차 전직에 대입하여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아이니카로스, 마스터니스, 포도니 라포스, 세드오베아, 키드 자비오디, 산드로피아, 하비로프 잔느, 시추아라스. 이렇게 2차 전직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차 전직을 하게 된다면 1차 전직을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걸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게임을 하면 느낀 그대로 전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향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주겠습니다. 제가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향은 모든 원딜들을 다 다룰 수 있으니 마하터니스. 두 번째 성향은 성교전이 원딜을 잘 다룰 수 있으니 섀도우베어. 세 번째 성향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원딜 챔피언을 해야 하니 산드로피아. 네 번째 성향은 성향에 따라 다르게 원딜을 사용하니 시추아라스. 이렇게 마하터니스, 섀도우베어, 산드로피아, 차추아라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아이니카루스는 1티어 챔피언을 주로 한다. 그런 사람들. 포도니 라포스는 1티어 챔피언을 압도하는 그런 챔피언들이 있다. 그런 성향을 압도하는 그런 챔피언들을 한다. 그런 성향의 원딜러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 키드자 BOD. 자신만의 진짜 픽이 없다면 게임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원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하비로프 잔느. 이 모든 게 무슨 성향이라서 그냥 꼴리는 대로 한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1차 전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직의 마하터니스, 섀도우베어, 산드로피아, 샤치아라스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알아봐야겠죠. 4가지의 선택지가 이제는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선택을 하여 전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직은 바꾸실 수 있으니 정말로 자유롭게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티어를 올리실 수 있는 원딜러가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챔피언을 해보았자 그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으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완전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직은 항상 바꾸면서 하실 수 있기에 하나만을 고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길은 완벽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을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렇게 전직을 한번 해보시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물론 1차 전직이 이렇다고 해도 2차 전직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각 성향을 맞는 서포터는 이미 분류가 정해져 있다. 자, 아이니카루스. 대부분 1티어 챔피언만 고집하는 사람들. 특징, 모든 내용을 빠르게 인정하고 라이엇의 불복한 유저들로서 대부분 불복한 유저들로서 게임을 이제서야 어떻게 이겨야 될지 감을 잡은 유저들은 대부분 말한다. 만약 이 유저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완벽히 게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게임이 어떤 메타가 흐르고 어떠한 챔피언이 현재 날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서 항상 덤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서 그 누구보다 티어를 적정 티어까지는 빠르게 올릴 수가 있다. 이미 기본적인 지식들을 머릿속에 삽자하여 플레이하기에 적어도 트롤짓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어떤 점에서 약한지 깨우치고서 그에 맞는 대응법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통계에 맞추어 버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에 만일 아이니카루스로 1차 전직을 진행하게 될 경우 게임을 무난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이쪽으로 전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게임의 지식들을 모두 대부분 갖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아이니카루스로 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게임의 흐름을 완벽히 깨달으려 한다. 게임 메타 이해 100%인 사람들. 포도니 라포스. 특징, 아이니카루스의 변형 정직으로서 비슷하긴 하나 통계를 보면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은 상황을 생각하여 버리는 것이다. 이번 메타는 이것이니 이 챔피언으로 대응해버리면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1티어 챔피언을 압도하는 그런 챔피언들을 찾는 사람을 이 포도니 라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저들은 대부분 게임의 메타를 꿰뚫고 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어떤 챔피언이 오든지 간에 뚫어버린 것을 항상 찾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유저들이 말입니다. 항상 뭐든 어떤 1초 챔피언이 오든 메타를 꿰뚫는 챔피언이 오든 내가 찾은 챔피언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는다. 그런 사람들을 포도니 라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통계가 50%, 자신의 판단은 50%가 대부분이며 무엇이든 자신의 플레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통찰 인력을 사용하기에 이들은 게임에서 할 일을 알아서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1티어 챔피언을 압도하는 챔피언도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게임을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메타 챔피언을 사용하지 않고 꿰뚫는 픽만 사용하다 보니 라인전이 대부분 확실히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의 흐름에 덧붙여 자신의 생각을 주입한다. 게임 메타 이하 50%, 주관적인 생각 50%. 키드자 BOD 특징,
이들에게 메타 통계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야지만 제 실력이 나오는 유닛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도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 무조건 내 도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일단은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진짜 그런 챔피언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찾는 순간 진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키르자비우디는. 그러니 한 번만 찾게 되니까 한 번만 수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픽을. 그 뒤부터는 찾아낸 픽을 주력으로 쓰면서 다른 전직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낼 수가 있다는 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그 챔피언만큼은 완벽히 다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챔들이 대부분이 이 키르자비우디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메타는 모르겠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나오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한다면 모든 상황을 다 빠르게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키르자비우드는 이 아인이나 카로스, 포넬, 라퍼스를 겪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메타 챔피언도 해보고 깨뜨릴 픽도 해봤는데 결국에 내 챔피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키르자비우디로 전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일차 전직으로. 그렇기에 모든 상황을 다 빠르게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틸 원딜픽으로 넘어가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뒤에서 짤짤이 넣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분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의 1차 전직의 사람들은 대부분 라인전이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픽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말로 메타가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자신만의 도구, 챔피언이 만약 메타에 맞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른 전직으로 돌아가야죠. 진짜. 그들에게는 지옥의 게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런 메타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이런 전직을 통해서 전직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직은 내 도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챔피언을 자신만의 픽을 찾아야 되는 전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전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무난히 활약할 만한 픽을 찾는다. 자신이 언제든 무난히 활약할 만한 픽을 찾는다는 거죠. 주관적인 생각 100%. 하비로프 잔느 특징. 이들은 일단은 롤을 이해하는 게 너무 귀찮고 롤이 무엇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게임에 열정적인 경우가 속으로는 대부분이라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게임을 미치도록 이기고 싶으며 이길 만한 정보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만한 정보를 대부분 얻지 못한 유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메타를 읽고 통계를 보아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비로프 잔느로 전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단 하나 있는 실력만으로 게임을 휘어잡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오로지 실력으로 게임을 휘어잡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계를 보고 메타를 읽으려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게임을 휘어잡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력만 이라도 사용해서 게임을 이겨야 내 티어 어른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남들이 알려주지 않을 만큼 더더욱 지식을 알아서 탐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쳐봤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꼬라봤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3개의 전직보다 오히려 더 알아내는 지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더 탐구하는 게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전직들보다 훨씬 뛰어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정말로 잠재력이 넘치는 그런 전직을 가진 1차 전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비로프 잔느는 정말 이 하비로프 잔느는 잠재력이 쩌는 그런 전직이란 겁니다. 다른 전직들 또한 잠재력이 있긴 한데 하비로프 잔느만큼 진짜 잠재력이 쩔진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저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 실력은 존나 이미 챌린저 수준에 통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실력만큼은 인정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1차 전직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엄청난 잠재력으로 더 엄청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는 모든 전직기보다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1차 전직, 그런 전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초반에는 망나니처럼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진짜 원딜 라인, 그런 진짜 원딜의 1차 전직, 진짜 낭만 있는 1차 전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비로프 잔느, 오로지 실력만으로 게임을 깨부시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신의 계속 처박는 것으로 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알아가려 한다. 피지컬 100%로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네 분류의 1차 전직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자, 성향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고 카운터가 있다. 라인전 주도권은 푸시에서 결정된다. 마스터니스. 자, 2차 전직입니다. 이게 2차 전직. 각 성향별 추천하는 챔피언이에요. 이게 마스터니스, 모든 것을 깨우친 그런 2차 전직. 셋오베어 1티어 챔피언을 꿰뚫는 그런 숨겨진 챔피언들. 산드로피아, 자신만의 완벽한 픽, 완벽한 라인전을 압살하는 그런 자신만의 픽. 히추아라스, 오로지 피지컬만을 이용해서 상대를 부셔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자, 마스터니스부터 한번 추천한 챔피언들을 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은 존나 쩝니다. 존나 다 깨달았기 때문에 뭐든지 극한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펠리오스, 만능이 되어라. 존나 대가리 써야 되는 게임의 메타를 완벽히 이해하고 원딜을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챔피언. 이게 개쩌는 챔피언. 마스터니스는 아펠리오스 무조건 추천합니다. 진짜. 드레이븐, 완벽한 피지컬 챔피언. 피지컬의 극한을 달리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의 메타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 실력이 어떤지 안다면 이 드레이븐이란 챔피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칼리스타. 극한의 카이팅. 드레이븐도 물론 극한의 카이팅이긴 한데 칼리스타는 더 극한의 카이팅이에요. 왜냐? 자신이 피할 방향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드레이븐은 그래도 대시기가 있어서 진입하기라도 쉽지. 칼리스타는 그딴 것도 없어서 오로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으로 내 사거리를 믿고 계속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거리도 존나 짧은데 그 사거리 존나 짧은 것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진입해서 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챔피언이란 겁니다. 칼리스타라는 챔피언. 드레이븐하고 아펠리오스도 물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스터니스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원딜의 모든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 원딜의 정점에 선 그런 사람들이 하라고 있는 그런 2차 전직. 그리고 세나도 이거 잘 이용하면 후반에 존나 아무도 못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이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세나를 하면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세나를 고르고 원딜로 가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후반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나가 존나 챔피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원딜의 정점에 선 사람만이 해야 돼요. 존나 어려워요, 세나. 나 솔직히 세나 못하겠음. 드레이븐이랑 아펠리오스, 칼리스타 이런 게 더 오히려 쉽게 느껴짐, 진짜. 자, 마지막으로 3이라. 자신이 만약 상황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3이라도 진짜 완벽한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또 3이라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3이라 이것이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챔피언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내가 스킬 콤보를 어떻게 쌓을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존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미리 맞춰져 있지 않으면 존나 힘든 챔피언 3이라. 물론 느낌대로 해도 됩니다, 3이라는. 하지만 이 완벽한 상황 판단이 가진 사람만이 해야 진짜 100%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3이라라는 챔피언. 그게 마스터니스에서 추천하는 5가지 챔피언이었고요. 그 다음 셋오베어 1티어 챔피언들을 꿰뚫는 그러한 챔피언들. 자, 계속해서 상대를 압살한 킬을 내버리는 그런 챔피언.
그게 베인인데 계속해서 만일 상대가 족밥처럼 보인다면 그냥 베인 픽해서 상대를 죽여버리세요. 계속해서 궁키고 은신구르기로 상대가 모르게 진입해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그모 무엇이 오든 녹여라. 무엇이 오든 그냥 W 키고 산성 부식침으로 상대를 녹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뭐든지 깨뜨릴 수 있는 픽이라는 겁니다. 1티어 챔피언이든 뭐든 자신이 정말로 코그모가 맞는 픽이라고 그때가 생각이 된다면, 얘는 솔직히 모든 애들 다 잡을 수 있어요. 베인도 코그모도. 트위치 약한 먹잇감을 노려라. 맞아요. 상대가 대부분 약한 딸피들이 많을 때, 약한 몸이 많을 때, 그럴 때 픽하는 게 트위치입니다. 이 트위치라는 픽도 어떤 챔피언이 오든지 간에 상대가 약하기만 한다면 상대를 압살해버려서 상대를 죽여버릴 수 있는 픽입니다. 진짜. 자, 그 다음 자야. 들어오는 것을 대처하라. 맞아요. 이것도 개쩌는 픽임. 자, 섀도우 베어. 자, 상대가 뭐 들어오거나 그런 챔피언들이 많다. 그럴 때는 자야를 하세요. 그냥 자야가 이런 것에는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인, 코그모, 트위치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면 밑에는 자야와 징크스는 살짝 추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챔피언들. 그게 자야와 징크스. 징크스는 뭐 진입해서 죽일 수도 없고 약한 챔피언들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적당히 있을 때 징크스 하시면 개쩔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아서 후반 가면 나의 시대가 펼쳐져요. 징크스를 하게 되면 알아서 내 시대 후반을 바라보고 싶다는 징크스를 하세요. 징크스가 그냥 후반 가면 다 때려잡기 때문에 1티어 챔피언이든 뭐든 후반 가면 징크스가 진짜 탑입니다. 물론 베인, 코그모, 트위치, 자야도 후반 가면 존나 세요. 하지만 징크스의 우월한 캐리력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1티어 챔피언들을 완벽히 깨뜨릴 수 있는 이 5가지 챔피언, 이 5개만 잘 다루어도 티어를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베인은 상대를 쉽게 죽일 수 있을 때 픽하고, 코그모는 상대가 탱커가 너무 많고 그냥 내가 오로지 프리딜 구도가 나온다. 그럴 때 코그모. 트위치는 상대가 딸피가 많고 약한 몸을 가진 애들이 많을 때, 자야는 수동적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애들이 많을 때, 징크스는 그냥 후반 바라보고 싶을 때 픽하는 픽. 이 5가지 챔피언들이 모든 게임을 꿰뚫는 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탄드로피아. 자, 자신만의 픽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분류죠. 2차 전직이죠. 자, 바루스 바텀을 꿰뚫어라. 자, 그냥 라인전 이기고 싶은 사람들 그냥 바루스 하세요. 바루스가 존나 라인전 날먹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애쉬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자, 얘도 날먹이요. 애쉬 존나 강력한 CC가 있는데 평타 패시브까지 존나 사기입니다. 그냥 라인전 날먹하고 싶어, 두 번째로 날먹하고 싶다, 애쉬 하세요. 얘는 그냥 W만 날리고 평타 짜짜리만 해줘도 상대 못 나옵니다. 진 무엇이든 강력히 대처하라. 자, 진은 어떤 상대가 오든지 간에 정말로 무난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무난히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진 원챔들 또한 많아요. 그래서 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오든 간에 완벽히 무난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날먹 챔피언. 그냥 게임하기 싫고 그냥 알키만 누르면 되는 챔피언. 그냥 게임하기 싫고 서포터에는 유미가 있다면 원딜에는 미스포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먹 챔피언, 미스포춘. 그냥 주문력을 올리든 방관을 올리든 이 스킬을 찍고 그냥 이 키만 누르면 상대 알아서 포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진짜로. 이 정도로 완벽한 날먹 챔피언은 없어요. 미스포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1인분만 딱 하고 싶다. 그럼 미스포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포춘 원챔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스포춘 하는 새끼들은 그냥 실력 없는 병신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스포춘은 존나 날먹 챔피언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탄드로피아에서도 원딜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챔피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케이틀린. 거리 조절을 완벽히 하는 챔피언. 거리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또 케이틀린 하면 안 돼요. 앞서 말한 이 위에 바루스, 애쉬, 진, 미스포춘도 물론
거리 조절이 필요하나? 여기 있는 케이틀린이 진짜 거리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거리가 650인 챔피언인데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꾸 사거리가 새도 배어있는 베인처럼 500인 챔피언처럼 한다. 그럼 씨발 그럼 그냥 게임 지는 겁니다. 케이틀린으로 사거리 650 그거 이용 못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드로피아에서는 스킬로 바텀 이기고 싶다. 날먹으로 이기고 싶다. 바루스. 평타로 바텀 라인전을 이기고 싶다. 케이틀린. 아니면 애쉬로 딱 1인분 그 정도. 애쉬로 딱 무난히만 이기고 성장하고 싶다. 자, 그렇게 그걸 원하는 애쉬. 아니면 진짜 이 모든 바루스, 애쉬, 미스포츠는 케이틀린 모든 점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진은 진짜 평타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챔피언들을 내 공통점을 모두 지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와도 무난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든 챔피언들이 와도 무난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게임하기 원딜러도 아니면서 게임하기가 싫다. 그럼 그냥 미스포춘도 크라켄은 치명타 가는 빌드하고 방관 빌드가 나뉘는데 진짜 날먹하고 싶다면 그냥 방관 빌드 올리시고, 진짜 그래도 미스포춘을 해도 낭만을 있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 치명타 빌드 올리세요. 저는 그래도 미스포춘으로 치명타 빌드를 올리는 그런 낭만 있는 원딜러 유저들은 인정합니다. 왜냐? 그 미스포춘 유저들은 스킬 믿고 나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오로지 평타를 믿고 나대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산드로피아 자신만의 픽을 찾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치추아라스. 이 치추아라스가 진짜 피지컬 100%인 사람들. 무조건 실력으로 때려 막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치추아라스. 자, 루시안. 무조건 들어가는 각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스킬 구사하고 막 대시 여러 번 갈겨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안. 존나 어렵습니다. 사거리가 안 그래도 550인데 이걸로 존나 상대 앞에서 까짝까짝 거려야 돼요. 그래서 존나 어려워요. 피지컬 100% 아닌 사람들 이 루시안 하면 존나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자, 트리스타나. 모든 것을 혼자 플레이하라. 자, 아무도 못 믿겠고 나 혼자 그냥 하고 싶다. 게임을 나 혼자 쥐어잡고 싶다. 그럼 트리스타나 하세요. 트리스타나가 도주기도 쩔고 딜도 그 한 번에 터지는 그 화력, 그 뭔가 장악성이 존나 쩔어가지고 트리스타나만을 하면 그냥 게임을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그냥 트리스타나 하세요. 피지컬 100%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트리스타나 하면 알아서 게임 혼자 쥐어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리스타나가 진짜 단점이 있는데 이 패시브가 미니언을 터뜨리면 주변에 있는 미니언들에까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서포터가 병신이 걸리면 트리스타나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 픽션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 게임을 휘어잡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서포터면 내가 혼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트리스타나를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트리스타나를 픽하고 나 혼자 다 때려 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트리스타나는 그런 픽이라는 겁니다. 이즈리얼 혼자라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시추아라스의 생존픽입니다. 이즈리얼이 그냥 서포터가 병신이고 상체도 병신이고 모든 게 다 병신같이 보인다. 그럼 그냥 이즈리얼 하세요. 혼자라도 살아야 됩니다. 진짜 혼자라도 뒤에서 짤짤이 날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픽이 이즈리얼은 그냥 존버 픽입니다. 얘는 란전 이기고 그런 거 없어요. 란전 이기려면 얘는 뭔가 진짜 강력한 견제 서포터들이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존 픽, 존버 픽이 바로 이즈리얼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11을 아군과 함께 움직여라. 만일 상체가 존나 듬직하고 서포터도 듬직하고 뭐든지 듬직하다. 그럴 때 11을 픽하는 겁니다. 11가 이게 보면 아군과 같이 함께하는 성향이 존나 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팀을 믿을만 하다. 그러면 11을 하세요. 그럼 11을 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11을 한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냐.
팀에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딜 기대치는 솔직히 낮은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11을 딜 안 나온 챔피언님. 그래서 또 다른 챔피언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군을 믿을만 하고 내 서포터를 믿을 수 있다. 그럼 11이라는 게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군과 항상 함께하는 성향이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11은 그 아군과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도 짧은 사거리로 앞에서 깔짝깔짝 되는, 평타로 깔짝깔짝 되는 그런 챔피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내 아군 챔피언들이 먼저 나가게 해서 나만의 벽을 세우고 그 뒤에서 깔짝깔짝 평타 넣는 챔피언, 그런 챔피언이 바로 11을, 그런 낭만 있는 챔피언이 1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팀을 믿는 그 순간에 꺼내는 챔피언 11을. 이즈리얼이 그냥 나 혼자 사는 픽, 아군을 믿지 않고 나 혼자 사는 픽이라면 11은 그 반대로 아군을 믿고서 픽하는 챔피언이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라인 존나 밀고 나 혼자 게임하고 싶을 때도 좋은 픽이에요. 11가 라인 클리어가 존나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게임하면 진짜 후반에 딜 안 나와서 무조건 지는 확률이 더 높아요. 11호 이거 진짜 딜 안 나온 챔피언님. 그래서 난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전 그냥 진짜 팀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픽이거든요, 이 11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사. 정말 자신이 피지컬이 100%다. 뭐든지 깨뚫을 수 있다. 내 피지컬로 모든 상황을 항상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카이사 하세요. 언제든 완벽한 딜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이 카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딜각을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 바로 카이사라는 겁니다. 카이사는 되식이 있고 진입기 있고 폭딜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내 피지컬 100%라고 생각하시다면 그냥 카이사 하세요. 카이사가 퍼센트 데미지도 있어가지고 개사기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딜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진짜 완벽한 챔피언이에요, 이 카이사가.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완벽한 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나온다. 내가 이 스킬만 피하면 무조건 딜각이 형성되겠다. 그럴 때 카이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카이사라는 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지컬 정말로 100%인 그런 사람들. 루시아는 사거리 존나 짧은데 스킬로 막 피해가면서 깔짝깔짝 돼야 되는 픽이면서 그래서 피지컬이 필요하고, 트리스타나는 내가 게임을 혼자 압도해버리겠다 그런 느낌의 챔피언이면서 나 혼자 게임을 다 풀어버리겠다 그런 픽 트리스타나. 아니면 혼자라도 살아야 된다. 팀이 아무리 병신이라도 혼자라도 살아야 된다. 이즈리얼. 팀을 믿고 내 서포터를 믿으면서 아군을 세우고 내가 딜을 할 수 있겠다. 11을. 아니면 나만의 딜각을 무조건 형성할 수 있겠다. 이 스킬 하나만 피하면 내 딜각이 만들어지겠다. 그럴 때 픽하는 게 카이사. 여기서도 이 5가지를 추천합니다. 이게 진짜 피지컬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챔피언들만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루시안 존나 어렵죠. 스킬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트리스타나 내가 어떻게 진입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이즈리얼도 비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11을 내 아군을 어떻게 지배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카이사 이 새낀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스킬을 피하고 내 딜각을 형성할지 생각해야 되죠. 모든 게 피지컬 100% 라인, 피지컬 100% 2차 전직 시추아라스. 그럼 모든 성향에 대해 2차 전직의 챔피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 이것도 완벽한 그 특징이 있어요. 시추아라스가 이거의 가위가위보로 볼 수 있는데, 시추아라스가 찌고 세드오베가가 무기고 탄드로피아가 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찌빠 룰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룰을 보면 간단합니다. 마스터 니스가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완벽한 2차 전직이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살짝 무상성, 마스터 니스가 항상 살짝 무상성. 그 뒤로 맴도는 게 시추아라스, 탄드로피아, 셋오베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마스터 니스는 무조건 미스포춘. 이 날먹 챔피언 보면 혈압 올라요. 마스터 니스의 2차 전직을 가진 사람들이. 날먹하는 거 무조건 보기 싫고 역겨우니까 미스포춘. 게다가 이런 날먹 챔피언 보면 게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오베아. 셋오베아 배는 무조건 드레이븐. 셋오베아의 픽들은 대부분 라인전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강한 챔피언들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드레이븐 밴하세요. 그냥 셋오베아의 2차 전직의 사람들은. 그리고 탄드로피아의 사람들. 세 번째, 탄드로피아의 2차 전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무조건 베인 밴하세요. 씨발. 근데 베인 밴 안 하는 게, 베인 요즘에 잘 안 나와서 안 해도 되긴 함. 왜 베인을 밴하냐? 이 챔피언들은 대부분 한 번에 진입하면 쳐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쳐맞고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끔사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특화된 게 바로 베인. 그렇기 때문에 베인을 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픽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베인을 무조건 밴하세요. 그렇지만 요새 베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밴해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추아라스, 케이틀린. 자, 시추아라스. 이 사람들은 피지컬 100%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케이틀린이 나온다? 그럼 좆됐어요. 아무리 진입하고 딜각 잡으려고 해도 완벽한 케이틀린 한번 만나는 순간 내 딜각이 전혀 안 잡힙니다. 루시안으로 대시를 해도 투망으로 빠져버리고, 트위스타나로 진입을 해도 바로 투망으로 거리 벌려버리고, 이즈리얼이 그나마 할만한데 이즈리얼로 진입해도 그대로 거지 조절을 해버리고, 11호로 달려가봤자 거리 조절 해버리면 끝이고, 카이사로 카이사, 이즈 이 두 개가 케이틀린을 상당히 좀 편하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내 딜각을 오로지 진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시추아라스한테 케이틀린은 오로지 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 100%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케이틀린을 밴하는 식인 것을 추천할게요. 진짜 완벽한 케이틀린 한번 만나는 순간 내 딜각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게임 내내 그냥 대포 미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틀린 밴하세요. 아시겠어요? 모든 원딜의 구도는 이 가위바위보를 묵찌빠 구도를 이용하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오베아는 찌로, 시추아라스는 빠로, 탄드로피아는 무구로. 셋오베아 전직이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한 방을 노리는 시추아라스. 이들은 쇼보에만 뛰어날 뿐 지속적인 폭들과는 싸울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유지력이 좋지 않고 싸움을 걸기 힘든 탄드로피아에게 약하다. 자, 셋오베아가 잘 잡을 수 있는 것, 시추아라스. 왜냐? 시추아라스는 한 번에 들어가는 피지컬 100%인 그런 요소들을 한 번에 쇼보 보는 챔피언들이 많은데, 이 셋오베아의 지속적인 폭딜을 넣는 챔피언들과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도가 이루어지냐면, 자, 어떤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냐면, 자, 시추아라스와 셋오베아가 싸운다고 1대1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시추아라스가 상대를 잡기 위해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입해서 폭딜을 넣었어요. 근데 자신이 반밖에 못 깎았어요. 그러면 상대한테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셋오베아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존나 처맞게 되는 겁니다. 시추아라스의 딜은 이미 끝났어요. 한번 쇼보 보는 걸로 딜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셋오베아의 지속적인 폭딜 때문에 이제는 처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딜은 끝났는데 상대방은 계속 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길 수 없는 구도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딜이 끝났는데 상대는 계속 딜을 하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추아라스의 분류의 2차 전직은 이런 셋오베아의 지속적인 폭딜과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셋오베아와 카운터. 하지만 셋오베아도 물론
카운터가 있기 마련. 이들은 대부분 라인에 서 있는 유지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존나 거리 벌리고 존나 싸워 제끼는, 존나 거리 벌리고 항상 짤짤이만 대부분 날리는 탄두르피아에는 또 약하다는 겁니다. 시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추아라스는 막 들어와줘서 내가 지속적인 폭딜을 넣기 쉬웠는데, 이게 탄두르피아는 거리를 안 내주고 오로지 짤짤이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또 탄두르피아한테는 약하다는 겁니다. 자, 탄두르피아가 그러니까 존나 세도베한테 세다는 거죠. 시추아라스. 아, 이제 보니까 이거 순서가 잘못됨. 시추아라스가 빵고 탄두르피아가 무기고 찌가 세도베. 그리고 시추아라스는 2차 전직이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유지력이 뛰어나 싸워주지 않을 수 있는 탄두르피아. 자, 왜냐? 시추아라스는 2차 전직은 오로지 진입하고 보기 때문에 거리를 좁히기가 쉽단 말이에요. 세도베아라는 2차 전직보다. 그래서 탄두르피아를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든 거리를 벌리든 그냥 존나 패면 되는 겁니다. 존나 패서 그냥 강제로 싸움 걸고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유지력이 뛰어나 싸워주지 않을 그런 탄두르피아는 이 시추아라스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싸움을 벌린다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진입하는 거죠. 한 번에 이들을 킬을 내버리는 것. 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한방 그런 쇼부만이 강하기에 지속적인 강력함을 가진 세도베아에 약하다. 앞서 말했죠. 지속적인 폭딜을 내는 세도베아에겐 약할 수밖에 없다고. 내 딜이 끝났는데 상대는 계속 딜을 넣고 있다. 자, 그럼 탄두르피아 전직이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싸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세도베아. 자, 세도베아는 싸워주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싸워주지 않죠. 탄두르피아라는 전직은. 이들은 지속적인 교전에만 뛰어나기에 싸워주지만 않는다면 이들은 한없이 약해지는 포지션, 지는 2차 전직, 그게 바로 세도베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계속해서 거리를 주지 않고 싸워주지 않는다면 탄두르피아 쪽에서 항상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한방을 보는 쇼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방에 진입해서 들어오는 시추아라스에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챔피언들에게 약하다. 이 탄두르피아라는 2차 전직은. 자, 그렇다면 진짜 만능 2차 전직 마터니스가 없는 이유는 이들을 오로지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무상성의 전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이며 이들이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든 2차 전직이며 제대로 요리해내기 쉽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터니스는 정말로 이 모든 세계의 2차 전직의 카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무상성 그런 2차 전직, 그게 바로 마터니스. 원딜의 정점에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터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인전을 이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꼭 상대를 죽여버려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를 죽이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잡는 것일까? 모든 라인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CS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CS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니 합류도 더 빠르게 되고 상판단도 더욱 빠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CS를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게 되니. 그래서 이런 도구련들이 CS를 신경 쓰지 않는 라인으로 가는 거죠. 내 실력을, 내 상황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CS를 신경 쓰지 않는 라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서포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CS를 신경 쓰지 않으며 플레이를 하려 한다면 라인전 단계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인전 푸시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푸시를 하세요. 그냥 라인전 이기고 싶으면 무조건 푸시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상대를 압살하고 있는 상대면 일부러 라인을 푸시하지 않고 상대를 말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인전을 푸시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것이 있으면 언제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 없이 돌아다닌다면 바텀은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전 주도권은 과연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인에는 서로의 팀에서 미니언이 6마리씩 고정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생성되어 맞닿아 있을 때 단순히 어느 쪽이 먼저 이것들을 빠르게 지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라인전을 푸시하고 먼저 미니언을 지우려 들고 항상 상대보다 CS가 우선이란 겁니다. 원딜들은. 그래서 라인의 푸시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라인을 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뱅카드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라인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원딜러들은 라인에 신경을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코 같은 챔피언, 혼란을 주는 챔피언이 하나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좋대요. 나는 오로지 미니언을 보고 푸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니코가 나타난다? 그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뱅카드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니코 밴하세요. 뭐 이상한 밴하기 싫으면 자신이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챔피언들 밴하기 싫으면 그냥 니코 밴하세요. 아시겠어요? 니코 밴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니코가 저는 날먹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궁만 쓰면 4인궁에 상대 피 다 깎을 수 있는 날먹 챔피언. 그 챔피언 무조건 밴하세요. 니코 밴하실 거 없으면 존나 팀에게도 패배의 영향을 덜 줄일 수 있게 하는 밴이 바로 니코라는 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CS를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며 그렇게 신경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인전 푸시권을 어떻게든 얻어서 그렇게 상황을 정말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2차 전쟁의 성향이든지 간에 라인은 무조건 상대 포탑 쪽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라인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신경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내 신경을 다른 게임적인 요소에 부여하게 만들려는 거죠. 항상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쪽이 우위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 생기고 상대가 너무 처발려서 밀어줄 가치가 없지 않은 이상 무조건 밀어야 한다. 자,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상대가 내가 너무 처발라서 라인전을 너무 압살해버려서 밀어줄 가치가 없지 않은 이상 무조건 미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진짜 상대가 너무 처발려가지고 라인전에서 계속 포탑하고 가면서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무조건 밀어넣어 상대는 포탑 안에서 CS를 먹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박하고 구속시키라는 겁니다. 오로지 포탑 안에 쳐넣어서. 그리고 오로지 상대방을 CS를 먹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 대포 미니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라인전을 압살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미 같은 챔피언들이 옆에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씨발 라인을 어떻게 밀어내고 라인 푸시권을 주도권을 얻어낼 거냐고 씨발. 아니 씨발 라인을 압박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쳐 붙어있기만 하니까 이게 혈압이 올라 안 올라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유미 대신 카르마 하세요. 진짜 유미 말고 카르마가 있단 말이에요. 카르마는 모든 것들 밸런스 다 펴있어서 라인 푸시도 되고 이니시도 되고 다 된단 말입니다. 왜 유미를 하는 것입니까? 카르마가 있다고요. 진짜 원딜들이 좋아하는 챔피언이 좋아하는 서포터가 바로 카르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카르마 진짜 좋아합니다. 뭐든지 이속도 줄 수 있고 이니시도 걸 수 있고 라인 푸시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무조건 상대방의 포탑으로 CS를 밀어 넣어서 상대방을 항상 CS만 먹게 만드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전이든 상대 둘이 어떤 소규모 교전이든 엄청난 교전이든 엄청 큰 교전이든 항상 상대 둘이 포탑에 밖에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없는 그런 상황을 꿈꾸세요. 그런 상황을 꿈꾸고서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붙여가지고 상대를 못 나오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다른 쪽으로 신경이 쓰게 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 둘을 교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라인을 무조건 밀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는 구속과 제한을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오로지 푸시만 해도 됩니다. 그럼 거의 한 70%는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라인 푸시를 70%만 해도. 라인 푸시를 한다고 70%만 먹고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라인전에서는 항상 푸시하는 게 대부분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푸시하세요. 라인전 그런 기초 개념이 없다? 그냥 푸시하세요. 라인전에 그런 개념이 없을수록 그냥 푸시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제 라인 푸시권을 얻고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경을 더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라인전 모르겠으면 무조건 푸시.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 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로지 저희만 자유롭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푸시하세요. 항상 푸시. 상대를 완전히 압살해서 라인을 밀어주지 않는 게 더 이득이지 않는 이상 무조건 푸시하세요. 아시겠어요? 라인전 주도권은 푸시에서 결정됩니다. 결국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엔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적응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강연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쉽게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곳에 강점이 있고 어떤 점이 약해서 어떤 챔피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스스로 정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게 만들면 티어를 상승시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피지컬로 올리든 날먹으로 올리든 아니면 진짜 완벽한 피지컬과 뇌지컬 둘 다 이용해서 올리든 정말로 메타를 깨뚫든 모든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에게 여러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 원딜들의 전직을 알려드린 겁니다. 누군가 두 번째 숨겨진 챔피언의 픽으로 티어를 올렸다고 해도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누군가 세 번째 성향에 자신이 맞는 챔피언으로 티어를 셀 수 없이 올렸다고 해도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에게 맞는 챔피언, 오로지 자신에게 맞는 특성,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챔피언들을 찾는 순간 정말로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메타에 맞고 이게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도 저는 금방 질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 맞지 않는 도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러니까 찾기 어려워지다면 앞서 말한 제가 말한 원딜들의 전직으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자신이 끝까지 즐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지진들 성향, 자신만의 특색 그런 것을 찾아내어 모든 협곡의 게임의 판에서 제대로 게임 실력이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뽐낼 수 있도록 자신을 완벽히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만의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밌는 챔피언과 제대로 할 수 있는 성향을 찾고서 나만의 전직을 찾고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적응하고 나서 게임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티어가 오르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로. 그리고도 정말로 숙련된 원딜러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저를 뛰어넘는 것이 당신들의 첫 번째 목표. 이 완벽한 원딜 왕자를 뛰어넘는 것이 당신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은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티어에 도달할 수 있는 정말로 원딜계의 고수가 되십시오.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최종 원딜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기에 이런 강연을 만들었고, 당신들은 더욱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원딜이라는 라인에 연을 끊고서 이 자신만의 티어를 만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게임에 매진하지 마시고 끝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게임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티어를 빠르게 올려서, 자신의 전직을 찾아서, 자신의 특성과 성향을 찾아서 자신의 원하는 티어까지 빠르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이 골드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골드까지만 올려도 실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티어, 자신이 원하는 티어까지 빠르게 자신의 특색과 성향을 찾고서 빠르게 올려서 이제는 더 이상 협곡과 연을 맺지 마십시오. 협곡과 계속 연을 맺으면 자신의 인생만 망쳐질 뿐, 이후에는 자신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게임을 협곡에서 누비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티어를 계속해서 올려봤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들에게 티어를 올리는 방법, 내가 원딜로 티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티어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당신들이 하루빨리 이 협곡과 연을 끊고 더 이상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상황, 더 이상 그런 병신 같은 상황에 매진하지 않고 오로지 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티어를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이 강연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얻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딜이라는 라인은 존나 병신 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자신의 신경을 쓰고 매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협곡과 연을 끊고서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더 이상 이런 병신 같은 곳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롤이라는 게임은 딱 진짜 골드까지만 찍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티어를 올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골드까지만 찍고 끝내란 말입니다. 왜 더 이상 프로게이머도 될 것도 아니면서 왜 티어를 올리려고 하란 말입니다. 그냥 딱 진짜 골드까지만 찍고 그냥 버리라고, 이 게임을. 제발 버리세요, 이 게임. 이 게임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진짜 당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게임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씩 친구들하고 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되겠지만 진짜 당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당신들의 티어를 빠르게 원하는 위치까지 올리고서 당신들이 이 협곡에서 제발 신경을 끄고 제발 이 게임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정말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게임을 벗어나는 것이 끝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제일 정신병이 걸리기 쉬운 라인, 그게 바로 원딜. 이 원딜 계속 하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진짜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진짜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계속 신신당부합니다. 이 게임은 진짜 딱 골드까지만 찍고 버려야 되는 게임.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게임. 이 골드까지만 찍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서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게임. 목표가 무조건 골드까지여야만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게임을 완벽히 100% 효율적이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진짜 골드까지만 찍으세요. 진짜 장담합니다. 골드까지만 찍고 버리세요. 계속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딜의 왕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지. 진짜 당신들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강연도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이 라피아는 오로지 당신들의 시간 낭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했던 것이 뿐이지, 당신들을 이상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 라피아가 더 이상 당신들을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강연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카오피님이 이 강연을 만든 이유라는 겁니다.